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상대적으로 적어도 떠날 때만큼은 인간답게 내 의지와 함께 결정하고 싶다, 이런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관련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보장하는 법안인데요. 정부가 임종을 앞둔 환자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투데이 포커스 시간에 살펴보죠. 저 호스피스 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담배. 서울시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흡연 부스를 만들게 될 거라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행되면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 총 1,666곳이거든요. 그리고 종로 주얼리타운,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 같은 특화거리에도 흡연 부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간 이 일대에는 금연구역이었는데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쓰레기도 줄이고 간접 흡연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카펜터스의 클로즈 투 유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분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이 3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가정 호스피스, 이거 어떤 제도인가요? 예, 호스피스는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이고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서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예. 네, 가정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러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웰다행이다, 이런 어떤 그 화두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인데, 호스피스를 이제 제도적으로 좀 정착해서 좀 지원해 보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이런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좋은 죽음이라고 하면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고통 없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기암 환자가 가정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호스피스가 입원형 위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 있는 전용 병동에 입원하지 않으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2012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의 75.9%가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걸로 나타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7월에 저희가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전면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고, 또 올해 2월에 그 말씀하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연명 의료 혈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환자들이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입원 환자가 퇴원할 경우에도 가정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시범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면은 누구든지 가능한 건지,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모든 말기 암 환자가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말기암 환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이런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앓고 있는 질환은 암만 해당되는 건가요?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네, 현재는 암만 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올해 2월 달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 법이 1년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만성 질환으로도 확대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뭐 암 종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 진행 정도가 이제 4기를 네. 넘어서 말기암 환자라는 그런 병원의 네, 말기암 환자에 해당될 때. 확진 판정이 있고 나서 이제 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네.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네. 7185번님 문자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말기 암 환자신데 그 치매기가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그 본인 의사를 좀 제대로 표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네. 답변해 네, 주실 수 호스피스 있어요?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이제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말기암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다면 가족이 이런 그 소견서를 첨부해서 이용 예. 동의서를 갖다가 제출을 하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조금 네.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를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좀 네. 후견인 같은 뭐 다른 판정을 받아서라도 중간에 그런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가능한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명의료 이제 중단에 관한 부분들은 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정확하게 의사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가족들의 의사 추정이랄지 예. 여러 가지 다른 절차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예.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생명을 중단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보다 전인적이고 이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이제 대리로 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예.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환자는 증상 조절 등을 위한 의사의 진료와 처치, 간호, 전인적인 돌봄 등을 제공받게 되고요. 예. 환자 보호자는 가족 교육이나 상담 등 여러 가지 이제 사별에 대비한 이제 이런 교육들 그리고 가족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의료진이 24시간 이내에 환자에게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에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를 한 후에 구체적인 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작성된 돌봄 계획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적 또는 이제 비의료적인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고 또 이제 의료진과 어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호스피스를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건데 그 좀 네.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산출이 됩니까? 일단은 시범 사업자가 수가를 이제 잠정적으로 정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비용이 있고 예. 교통비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뭐 별도의 투약이나 검사, 기타 이제 의료적 처치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런 진료 항목별로 별도의 수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그 호스피스는 이제 암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체 항목별 수가를 합한 진료비 총액의 5%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5%만 환자나 환자 가족 부담이고 네네.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시스템이군요. 예. 그렇군요. 이게 뭐 가격대 자체는 그러면은 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네. 그래서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1회당 비용 부담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진료에 따라서. 예, 네. 하지만 이제 그런 특별한 이제 처치가 없이 일반적인 이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 저희가 예상하기로 간호사 단독 방문 시에는 1회당 약 5,000원 정도. 그리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으로 이제 모두 방문 시에는 네. 약 한 13,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달에 이제 뭐 주 1회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예. 뭐
월 평균 부담도 한 5만 원 이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저희가 이제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예. 말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임종이 한 수개월 정도 남은 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6개월 이내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최대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는 아마 이제 3, 4개월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양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좀 네. 차등 지원된다든지 그런 거는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여기는 다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말기 암 환자에 준한 이제 5% 본인 부담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네. 환자가 집에서 어떤 그 증상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좀 네. 그 비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내용도 네. 해주셨는데 네. 0718번님 호스피스 네. 치료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뭐 진통제 처방 같은 거를 좀 덜 아프도록 투여하는 것인가요? 네. 아니면 연명 치료, 그냥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나요? 뭐 이렇게 좀 궁금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당연히 진통제 통증 조절이 그 호스피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예. 그 진통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진통제를 투여하는지 얼마나 많이 투여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비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예. 뭐 그 외에 이제 뭐 식사를 좀 하시기 어렵다든지 뭐 배변이 불편하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때 그에 필요한 이제 진료와 간호 뭐 이런 처치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네. 정부 지원으로 또 가능한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9012번님 같은 경우는 그 환자가 집에 있으면 가족들도 네.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네. 환자 가족들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좀 같이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같은 거요. 이런 의견 네.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 중에 환자 가족에 대한 이런 이제 상담과 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원하시는 경우에 요청을 하시면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본 사업은 아직 그 예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한 이제 1년 정도 시범 사업을 해보고 예. 저희가 이제 정확한 수가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의료기관에 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조건들을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한 후에 예. 정확하게 이제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또 좀 그 인원이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이제 시범 사업 하는 기관이 이제 17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 17개 기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뭐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군요. 그 기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상이랄지 이제 그런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량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그렇다면 시범 사업을 하는 병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 공지사항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17개 시범 사업 기관의 명단과 소재지 연락처 등을 이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되겠다 이 말씀이네요. 서울에는 3곳 정도, 경기도가 6곳, 인천이 2곳이네요. 네, 전국 주요 거점 도시마다 이렇게 시범 운영이 되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호스피스 시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봤네요. 오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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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옥수수 TV는 보란의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동재미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매주 화요일 수도권 사용 설명서입니다. 수도권을 사용할 때 대부분이 일단 부동산이죠. 부동산 문제 오늘도 살펴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왜 그 개그 프로에서도 많이 나왔던 유행어인데요. 그 아파트 전세를 서울에서 구하려면 월급 한 푼 안 쓰고 숨만 쉬면서 살아야 몇 년을 모아야 이게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스개도 한창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3억 7,800만 원 선이었는데요. 지난해 3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소득의 무려 7.1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푼도 쓰지 않고 7.1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권역별로 보면 강북권 전세값을 모으기까지는 5.7년이 걸렸고요. 5.7년. 예. 강남권 전세값을 마련하는 데는 8.2년이 필요했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4.2년으로 서울의 뒤를 이었다고 하고요. 인천도 3.1년 정도 월급을 꼽아 모아야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가격 급등이 서민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매매는 엄두도 못 내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월 소득 기준이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전셋값이 늘어나는 속도, 커지는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2014년 5,210만 원에서 5,322만 원으로 2.1% 증가한 데 비해서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3억 1,864만 원에서 3억 7,800만 원으로 18.6%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 증가보다는 전세값 증가가 훨씬 가팔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금리 장기화 속에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가 강화된 영향도 있겠고요.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위주 수요까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귀해진 영향도 전세가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상승, 도시근로자 전셋집 마련, 자금 부담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고통이 조금 더 이어질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이게 도심 근로자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엄청 적지 않은 연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희귀해진 전세, 상대적으로 뭔가 많아진 게 있겠죠? 반전세, 준전세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이게 뭔가요? 최근 준전세 거래가 굉장히 늘었는데 이제 준전세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집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임대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반전세 형태를 말하는데요. 월세는 적고 보증금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저금리 때문에 이제 전세난이 최근에 좀 심화되면서 서울주택 임차거래에서 준전세 거래가 과거보다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 1월에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이 하루 평균 작년 동기에 비해서 15% 줄어든 반면에
오히려 준전세 거래량은 무려 46%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1월 월세 거래량이 총 13,567건 정도 돼서 지난해 동기 12,652건보다 7.2% 증가했는데 예. 이 중에 보증금은 많고 월세 비중은 작은 준전세 거래량이 3,65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069건 늘어났다고 하니까 예. 최근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흔히 얘기하는 반전세, 준전세 거래량이 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구별로는 25개 구 중에 서울시 동대문구를 제외하고 24개 구에서 준전세 거래량이 일제히 증가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서울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준전세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월세를 받으면 월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월세를 좀 적게 받고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이게 준전세다 이렇게 여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통계상으로도 지금 이제 준월세, 월세, 예. 준전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전체 임대 보증금이 월세 12개월치 이하일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그 예. 통계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 원래 시세의 전세 보증금보다 조금 낮춘 보증금에 월세를 받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주상복합 공급 시장 살펴볼게요. 올해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40%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이런 소식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올해 전국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이제 33개 단지 총 21,829가구 정도로 작년에 비교하면 무려 한 44%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물량은 경기도가 한 15개 단지 12,725가구로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편이고요. 예. 그 뒤로 인천이 3개 단지 1,850가구, 그리고 서울은 2개 단지 656가구 정도로 서울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중대형 면적 위주의 상대적으로 분양가 수준이 높고 전용률이 떨어지는 주상복합의 인기가 당분간 분양시장에도 공급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주상복합 이 주택의 그 위상이 굉장히 많이 추락했네요. 이렇게 치면은 그 지역 내에 랜드마크로 통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상업지역의 초고층으로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가 일명 이제 고급 아파트로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도심의 상업지역 또는 역세권에다가 주변 인프라까지 고루 갖춰서 일반 아파트보다 입지적으로 아주 유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시장이 그리고 실수 위주로 재편이 된 바 있고요. 예. 그리고 고분양가 또는 이제 중대형 면적으로 지어진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제 가격 하락의 직격탄 그리고 가격 회복에도 사실상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예. 강남이나 일부 고급 유효 수요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예전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좀 어떤 주상복합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주의점을 좀 살펴보면 네. 이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이제 건립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실제 전용률도 살펴보시고 입주가 우수하더라도 분양가나 부대 시설 그리고 이제 상가 동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보완을 위해서 상가나 주거동이 분리되어 있는지도 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살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강진 아나운서 짜오. 짜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8581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아들이 방학입니다. 잠만 자고 있어요. 제발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방송 듣다 보니까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주셨거든요. 네. 방학인데. 그렇죠. 사실 아이들한텐 방학이 늦잠 잘 수 있는 또 가장 행복한 기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또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또 불안하기도 하고 맞아요. 늦게 일어나면 게을러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자, 일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할 때 이 표현 뭐라고 하나요? 네. 자, 일어나, 침대나 잠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네. 뜻으로 중국어로는 起床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起床. 그렇죠. 이때 지는 네. 일어나다 뜻을 가지고 있고 床은 침대를 뜻해요. 아, 침대가 床. 그렇죠. 그럼 그냥 일어나 얘기했을 때는 起床. 아니요. 일어나 할 때도 네. 快点起吧 해도 되고요. 네. 快点起床 해도 되는데 치만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지만 하면 그냥 그 일어난다는 개념이 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건지 약간 모호해서 그렇군요. 起床이라고 해주면 더 정확하죠. 起床. 네. 한 번 더. 起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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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밑으로 뚝 떨어지는 음에서 부드럽게 올려서 床 해주시면 되거든요. 빨리 일어나 이렇게 좀 성질 급하신 분들은 네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어서 일어나 이럴 때는 뭐라고 하나요? 네. 앙칼진 목소리로 快点起床. 快点起床. 한 번 더. 快点起床. 快点起床. 그렇죠. 快点할 때 快자는 빠를 쾌자를 뜻하고요. 快. 네, 그다음에 点은 조금 약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快点 하면 빨리. 起床 일어나. 起床은 또 기상이라는 한자어기도 해요. 네. 네. 快点起床. 네, 한 빨리 번 더. 일어나. 그렇죠. 快点起床. 快点起床. 네, 맞아요. 起床. 이게 그렇죠. 잠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8581번님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快点起床. 저희 어머니께서 만약에 중국인이었다면 저 학창 시절에 이 말씀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말이죠. 네, 참. 8531번님, 정병진 아나운서처럼 저도 소리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쌓입니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틈에 내가 알고 있는 중국어 표현들이 많아질 겁니다. 다 함께 중국어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과 배우고 싶은 표현들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저희가 운전하면서 방송 듣는 분들 많으셔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자가용 어느 차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들었던 생각들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지적사항들까지 저희가 다 방송을 통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샵 0945번으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Fly to the Moon 노래 준비했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은 서울시청이죠. 한동호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한 기자. 네, 한동호입니다. 우리 한동호 기자는 오늘 몇 시에 출근했습니까? 네, 저는 아침 8시 반에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8시 반. 8시 반이면 승객들이 좀 많이 붐빌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출퇴근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한산하게 지하철 타고 싶은 분들 몇 시를 노리면 되는지 이걸 좀 한 기자가 취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한산하게 지하철을 타고 싶으시면은 아침 7시 전이나 저녁 7시 후에 지하철을 타시면 됩니다. 예. 이 지하철 5, 6, 7, 8 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출근 시간부터 보면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는 하루 전체 승객의 10%가 몰려 가장 혼잡했습니다.
그보다 1시간 전인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도 9%로 지하철이 많이 붐볐고요. 하지만 6시,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승객은 무려 3%에 불과해 한두 시간 전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네. 네, 퇴근 시간도 한번 보면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는 9%로 아침 러시아워 때만큼 승객이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는 6%로 이용자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네, 물론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건 직장인에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 조금 더 자고 붐비는 지하철 안에 몸을 맡기느냐 아니면 조금 덜 자고 다소 한산한 지하철을 타느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아, 참 이런 발표가 나와도 현실적으로는 참 암담합니다. 대중교통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택시로 넘어가 보죠. 요즘 뭐 대다수 택시 기사님들 친절하시고 카드 결제도 잘 받아주십니다. 정말 일부의 기사님들께서 승차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앞으로는 그 친절한 택시에 뭔가 표시가 붙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AA 마크인데요. 네. 이 택시 천장에 불이 깜빡이는 걸 가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최우수 친절 택시로 선정이 되면은 이 가등에 AAA 마크가 새겨집니다. 트리플 A군요. 맞습니다. 네. 뭐 한우나 뭐 이런 것 같이 AAA 마크가 새겨지는 건데요. 신용평가처럼 이렇게 매겨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등뿐만 아니라 이 조수석 앞 유리창에도 이 AAA 마크가 이게 붙는데요. 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이 전체 택시의 10%가량인 2,500여 대가 이 AAA 마크를 답니다. 네. 네, 최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업체를 독려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조치를 시행하는 건데요. 이 반대로 승차 거부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카드 결제를 받지 않아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이 못된 택시에는 벌을 주게 됩니다. 이 현재 소액 결제, 카드 소액 결제를 하는 택시에는 이 카드 수수료 지원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예. 이 수수료 지원을 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 될 수 있는데 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 기사님들의 의견도 좀 많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에서 그 담배 피우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제 과태료를 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고 또 시행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까? 네, 아직 2달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는 4월부터 이 제도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예. 이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흡연자들한테는 참 가혹한 소식인데 이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에서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예. 이 구마다 과태료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 적발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정병진 아나운서는 담배 태우시나요? 아, 저요? 네. 저는 안 합니다. 안 태우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시네요. 방송을 위해서. 그런데 가래는 많이 끓습니다. 네. 왜 여쭤보신 거예요? 사실 이게 지하철역 주변에서 이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흡연자분들은 워낙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판이 이제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이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지난해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이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를 모두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 통과된 조례가 이제 오는 4월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 의원이 어제 이 조례를 일부 바꾼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지하철역 출입구와 그리고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에는 이 흡연 부스가 설치된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다고 당초의 조례안을 조금 완화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애초에 조금 더 세심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다시 발의하는 혼란은 좀 없었을 것 같은 아쉬움은 남는데 이 흡연구역을 만드는 조례는 오는 24일 처리될 예정이고 통과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게 소식 잘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해리 닐슨의 오버 더 레인보우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그 최근 한반도 안보 문제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가 발빠르게 중계해 드릴게요. 여러분 방송 계속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